네, 안녕하십니까.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풀무제 대장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서 이런 대장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요즘은 좀 생생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. 지금 이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은 현재 광화문 밖 신당동 지역에서 이런 대장간이 이렇게 두 개가 연속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풀무제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 가까이 있었으니 현재 그 CJ 본사가 있는 묵정동에서 쌍림동을 거쳐서 충무초등학교 북쪽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 고개가 예전부터 붙여졌었던 풀무제였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표지석을 통해서 이 당시의 옛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, 이 풀무제 혹은 풀무고개 혹은 대장고개라고도 불려서 대장자이가 많이 모여있는 고개다, 혹은 한자로서는 야현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하는데, 쇠를 재련한 속이 녹여서 단련을 하는 이런 대장간이 있는 고개다,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풀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녹인 가마에 결국 이 화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되겠는데요. 지금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발풀무질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발풀무를 해가지고 쇠를 녹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푸집으로 되어 있는 틀에 부어서 가마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의 풍속화가 되겠습니다. 이처럼 18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풀무제에는 많은 대장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당시에 풀무집들이 많았다고 해서 풀무제라는 명칭이 붙여졌다고 하고요. 해방 전만 하더라도 이 100군데가 넘는 대장간들이 이곳에 밀집해 있었다가 1970년대 말까지도 한 70여 곳의 대장까지, 그러다가 그 80년대에 들어서는 결국 이런 기계식으로 만들어지는 공장제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점차 대장간 거리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에서는 좀 이색적인 모습의 이런 대장간을 만난다는 것이 서울 안에서는 더욱 쉽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곳에 왜 그럼 이런 대장간들이 많이 모여서 풀무고개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을까? 그것은 사실 이 동대문 주변 지역의 훈련원과 하도감이라고 하는 군사훈련 장소와 그와 관련되는 무기를 제조하던 이런 기관들이 이곳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곳이 바로 동대문 흐인 지문이 되겠고요. 한양 도성으로 성 밖으로 유치되는 소위 수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. 바로 이것이 이간수문이고 또 하나가 오간수문이 흐르는 이 청계천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이 흘러나간다는 것은 이 지역 자체가 지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, 이렇게 넓은 뜰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훈련원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, 그 지도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간수문, 오간수문이라고 하는 청계천이 흘러나가는 부분 지역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대문에 있는 디자인 플라자 DDP가 있는 자리에 하도감이 있었고요. 그 가까이에 훈련원이 있었다는 것을 이 한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 그리고 그 옆에는 청계천변에 염초청이라고 해서 화약을 제조하는 이런 공장이 있었고요. 자, 그 위쪽으로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었던 야현, 이 풀무제가 이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, 이런 군사훈련장과 더불어 무기를 제조하는 이런 공장들, 화약 제조 공장들이 이곳에 밀집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훈련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중요한 군인을 양성하는 이런 기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이런 무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시험을 주관하고
가장 활쏘기, 창법 등의 무예 연마를 이루었던 공간이었다는 것이죠.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이 하도감은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무기를 제작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다 보니까 특히 이 하도감에 속해 있는 공장, 소위 기술자들이 있는 거죠. 이 무기 제조 공장들이 이곳에 속해서 조총이라든지 화약이라든지 각종 무기를 이곳에서 제작하게 되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에서 이런 다양한 무기들이 제조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를 위한 대장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군영이 야장들에 의해서 이 풀무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, 무기 제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서울의 대장간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풀무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중요하게 쇳물을 녹여내기 위해서 결국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는 이런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고, 그것 자체가 대장간의 존재를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해방 이후에 서울의 대장간의 중심이 되게 된 것은 결국 을지로 7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간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었던 것도 예전에 이렇게 무기 제조의 공간이 바로 이 주변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렇던 것이 소위 공장들에 의해서 점차 대장간들이 사양화되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도시개발과 더불어 대장간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오늘날은 어떤 의미에서 신기한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있는, 어떤 의미에서 서울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대장간으로 이렇게 변모해 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쇠를 벼르는 모습들을 보더라도 오늘날 이 길을 지나면서도 늘 신기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고요. 이제는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이런 대장간들이 이렇게 지정되게 되었던 것 또한 이러한 시기, 이 전통의 중요한 이런 산업시설들이 점차 이제 서울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은 풀무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대장간의 흔적들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.